자, 이거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부산 실시간 피해 상황 해서 추천 영상들이거든요. 그 중에 국제신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서 소개된 부분이고요. 상당한 피해가 있죠. 또 광덕물산 앞 토사 유출, 강서구 지사동 마음터널 주변 사면이 붕괴되었다. 부산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죠. 하이선 제10호 태풍에 대한 총평,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국 기상청, 유럽 기상청 많은 정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재산상이라든가 신체상에 엄청난 피해가 갔기 때문에, 저는 중부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각자의 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고, 서버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기상청이라든지 미국 기상청과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죠. 우리나라가 예산을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정보를 국민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달라져야죠. 보시면은 이거는 일본 기상청 정보고요. 24시간 확대된 정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기상청이 맞았다, 일본 기상청이 틀렸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부산에 접근할 때 대마도 좌측을 통과하면서 이미 이 대마도 쪽에서 많은 부분을 흡수를 했어요. 규슈와 대마도 쪽에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 그 상황으로 그대로 부산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었죠. 부산에 상륙할 때 태풍의 눈이 이미 흐릿해지고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상청 정보도 원래는 태풍의 눈이 동해를 간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부산, 울산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 우측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직선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대마도 좌측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부분 충격이 좀 흡수되었다. 그나마 태풍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충격이 그거지, 만약에 그 세력 그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태풍입니다. 이 자체가 5차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상청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에 비해서 뭐 예산이 거의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의 수준, 뭐 100배까지도 예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어스널스쿨이고요. 이게 3시간 전이고요. 이게 1시간 정도가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시간과 또 북경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요.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오고 있다. 자, 윈디닷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고요. 12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태풍에 눈이 없는 상황이고, 지나온 인공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시간 정도 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태풍의 눈이거든요. 태풍의 눈이 있었는데 12시간 전에 태풍의 눈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태풍의 눈이 이렇게 해서 새벽 4시 정도, 새벽 3시 32분 시간 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영상을 찍을 때의 그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마도를 지나면서 태풍의 눈이 여기서 후쿠오카 좌측부터 해서 대마도를 지나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각 기상청이 다 맞다, 서로 간에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부산을 상륙을 했는데 태풍의 눈이 없어요. 바람과 비구름대를 몰고 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을 관통을 했으니까 울산 쪽으로 갔으니까 빗나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은 부산 쪽을 향해서 위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기울인 부분들이 있죠. 태풍이 소멸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름대가 상당히 많은 비를 가져오면서 상당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6시간 위성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태풍이 대마도를 지나면서, 태풍 보시면은 대마도까지는 태풍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보시면은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구름이 퍼지기 시작하죠.
12시간 전에 구마모토시에 이때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죠. 이것까지도 태풍의 눈이 보이죠. 태풍의 눈이 대마도 지역을 지나면서 없어졌다.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볼게요. 지금 1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강릉에 3시간 축적으로 46mm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북한의 원산까지 상당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태풍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보면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을 취급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대응의 영역이에요.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용을 많이 쓴다라고 했던 분들이 많게는 수십억도 날리고요. 한순간에 깡통도 차신 분들도 있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 깡통을 차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자산가라고 일컬어지는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돈을 다 잃어요. 똑같이 이런 태풍, 기상이변에 대한 것, 지진, 태풍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똑같은 거예요. 큰 돈을 다 잃을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런 피해가 났다라고 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 입주하신 분들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 다 깨지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죠. 이런 부분들이 천지지변의 리스크다라고 하지만 한 분의 목숨과도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십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기상청 정보, 어스널스쿨, 그 다음에 윈디닷컴, 유럽의 기상청 정보와 일본의 기상청 정보 누가 맞는 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가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에 있어서 대비하는 부분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최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국 기상청이라든지 일본 기상청, 유럽 기상청 정보들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윈디닷컴이라든지 어스널스쿨 우리가 직접 찾으면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양방향 정보 시스템이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더 양질의 컨텐츠들을 찾아가는 직접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는 양방향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차 산업의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이고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이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데 의미를 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관점이 아니라 비난의 관점이 아니에요. 기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찾아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유튜브가 추구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구글이 체제와 이념을 허물고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와이파이 위성을 띄우고 이러한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구글의 시가총액은 알파벳 A와 C를 통해 가지고 2,400조 정도의 시총이에요. 전 세계 1위의 시총입니다. 애플보다도 알파벳 A와 C를 합하면 그 시총이 더 큽니다. 책상 하나로 시작된 기업이 이렇게 2,400조가 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인간을 위한 그런 이 정보 공유 정신에 입각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폐쇄적인 부분에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래서 국제사회와 발맞춰 가지고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는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